아시아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욕먹고를 동시에 겪는 나라는 필리핀이 거의 유일합니다. 정부는 엉망이, 빈곤율은 높고 재난은 끊임없이 찾아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시아 주요 경제권 곳곳에 필리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모순이 주변국들의 불편한 시선을 불러오는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필리핀 간호사가 한국 의사를 은근히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생일 파티 하나가 어떻게 외교 위기로 번질 뻔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왜 미움받는 나라가 됐는지 말이죠. 흥미로운 건 이 증오가 사실 필리핀 자체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나라가 자기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비판자들에게 완벽한 비밀을 제공한 사건부터 시작해볼까요? 2010년 8월 23일 마닐라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해고된 경찰관 한 명이 관광버스를 납치했어요. 홍콩 관광객 20명을 인질로 잡고요. 그는 단순히 복직을 원했는데 방법이 최악이었죠. 총을 들고 와서는 베개 싸움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었습니다. 상황 판단이 아예 고장난 상태였죠.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구조작전은 교과서적인 실패 사례였어요. 경찰이 망치로 버스 창문을 깨려 했는데 튕겨나가기만 했죠. 특공대 움직임은 마치 술 취한 곤충이 나 오늘 댄스 오디션 본다면서 비틀거리는 수준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언론 카메라가 작전 위치를 실시간 중계했다는 겁니다. 납치범에게 무료 생중계를 제공한 셈이죠. 결국 홍콩 관광객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닐라 구경하러 왔다가 최악의 구조작전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홍콩 사람들은 분노했죠. 수십 명이 필리핀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인명을 경시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습니다. 홍콩의 반응은 신속하고 냉혹했어요. 여행 경보가 발령됐고 필리핀 국기가 거리에서 불탔으며 외교 관계는 얼어붙었죠. 1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모든 나라가 이 실패를 생생하게 지켜봤거든요. 한 번의 비극이 필리핀을 바라보는 렌즈가 된 셈이죠. 마치 공항에서 먹은 피자 한 조각으로 이탈리아 전체 맛을 단정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 사건이 성냥불을 켰다면 온라인 게임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닐라 사건은 비판자들에게 무기를 줬지만 온라인 증오는 필리핀 가정의 소문처럼 빠르게 퍼졌어요. 동남아 게임 서버에 접속해서 채팅에 PH만 쳐보세요. 플레이어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깜짝 퀴즈 시작한다고 선언한 것처럼요. 필리핀 게이머들은 신원 노출을 피하려고 거의 은신 모드로 플레이합니다. 자카르타에 사는 12살 애한테 사이버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고요. 이름을 바꾸고 지역을 숨기고 P와 H라는 주원 글씨를 피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죠. 하지만 게임 내 차별은 현실 세계 폭력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2019년 쿠웨이트,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날룸 빌라 엔데가 살해당해 냉동고에 버려졌습니다. 2018년 역시 쿠웨이트에서 조안나 두마필리스가 1년간 실종됐다가 냉동고에서 발견됐죠. 이쯤 되면 쿠웨이트와 필리핀 노동자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쿠웨이트 파견을 전면 금지했어요. 한 나라가 자국민에게 거기 가지 마세요. 죽어서 냉동채소 옆에 보관될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한 셈이죠. 그런데 이야기의 초점은 고용국의 도덕성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의 절박함에 맞춰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지역 권력 구도의 모든 걸 보여주니까요.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은 220만 명입니다. 이 인적 수출이 연간 약 45조 원을 벌어들이죠. 필리핀 최대 경제 동력이에요.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셈입니다. 이름하여 필리핀 플러스. 아시아 모든 나라가 프리미엄 회원인데 무료 체험판 쓰는 척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의료 시스템은 필리핀 간호사 없이 무너집니다. 두바이 서비스 산업은 필리핀 노동력으로 돌아가고요. 홍콩 경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에 의존해 현지 노동력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죠.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경제의 뼈대입니다.
위선이 놀라워요. 싱가포르는 필리핀 문화를 제한하면서도 병원은 필리핀 직원 없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배달 앱 주문해놓고 배달기사 보기 싫다고 현관 밖에 두라는 격이죠.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걸 불평하는데 누군가를 고용해놓고 근무 시간 외에 존재한다고 화내는 격이죠. 이 나라들은 수입 노동력이 필요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 놓고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비난합니다. 막대한 수요를 만들어 놓고 공급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역학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건 국경이 생긴 이래 가장 하찮은 국제사건일 겁니다. 2014년 싱가포르의 필리핀 사람들이 오차드 로드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싶어 했어요. 싱가포르는 이걸 MRT 좌석 차지하는 아줌마의 효율성으로 차단했습니다. 축하 행사는 스포츠 허브로 밀려났고 집안 행사에서 민망한 사촌 숨기듯 감춰졌죠.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여기서 일하고 우리를 섬기되 너희 문화는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 싱가포르의 정체성은 예외적이고 조직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책장을 색깔별로 정리하고 당신이 안 그러면 판단하는 친구 같은 거죠. 나라가 대부분 대도시보다 작아요. 외국인들이 공개적으로 축하하면 중년의 위기 때나 느끼는 실존적 불안을 촉발합니다. 온라인 반발은 더 깊은 걸 드러냈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필리핀 사람들이 너무 편해진다는 불만을 쏟아냈거든요. 일부는 필리핀 노동자를 줄이라고 요구했죠. 숨은 메시지는 우리가 너희를 필요로 하지만 필요 없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이건 한 파티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권력, 가시성,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누구의 문화가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필리핀을 싫어한다는 나라들이 필리핀을 떠나지 못해요. 한국 예능은 필리핀에서 계속 촬영합니다. 런닝맨은 발리 다녀왔다고 인스타에 매일 올리는 친구보다 필리핀을 더 자주 방문하죠. 일본 관광객은 필리핀 해변을 카메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야 할 성지처럼 대합니다. 중국 국민은 남중국해 긴장을 무시하고 필리핀 부동산을 부동산 중개인이 환호할 정도로 마구 사들이고요. 말레이시아 기업은 필리핀 엔지니어를 필사적으로 채용합니다. 인도네시아 병원들은 필리핀 간호사를 모셔가려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괴리감이 어마어마해요. 온라인 증오 대 현실 수요. 레스토랑에 별 1개 리뷰 남기면서 매주 거기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논란이 참여를 유도하니까 부정적인 것을 증폭시키거든요. 평범한 상호작용은 입소문 안 타요. 필리핀 사람이 태국 플레이어 박살냈다는 수백만 조회수를 받지만 필리핀 사람과 태국 사람의 유쾌한 대화는 누군가 엄마가 누르는 좋아요 3개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필리핀을 싫어할 만큼 생각하지 않아요. 끝없는 교통체증이나 자기 나라 문제로 바쁘니까요. 그럼 진짜로 이 긴장을 만드는 건 뭘까요? 이제부터 불편해집니다. 필리핀에 대한 모든 비판은 비판하는 사람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싱가포르가 필리핀 노동자 때문에 패닉에 빠지는 건 인구 위기 때문이에요. 생존하려면 외국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걸 인정하면 자급자족 신화가 깨지거든요. 부모 카드 쓰면서 독립했다고 말하는 격이죠. 말레이시아는 차별 정책이 소수자를 밀어내서 인재 유출로 고통받습니다. 필리핀 노동자가 그 빈틈을 메우죠. 이걸 인정하는 건 국가 규모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수십 년간 영어 교육을 오락가락했지만 필리핀은 미국식 기준을 유지했어요. 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필리핀 인재에 의존하면서도 공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같은 경제 틈새를 놓고 경쟁하면서 잠재적 동맹을 경쟁자로 만들죠. 필리핀은 모두의 희생양이 됩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필리핀 탓을 하세요. 경제에 도움이 필요하면 필리핀 사람을 고용하세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지역 규모의 투사예요. 거울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처럼 자기 모습은 외면하는 거죠. 모두가 조작된 드라마에 정신 팔린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정부 프로그램이나 문화 정책이 아니라
인적 수출로 소프트 파워를 행사해요. 수백만 명이 한 번에 한 상호작용식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필리핀 의료진은 코로나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생명을 살렸어요. 미국 외국인 간호사의 25%가 필리핀 사람입니다. 할머니를 팬데믹 동안 살려준 나라를 싫어하기는 어렵죠.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가족이 된 홍콩 가정, 필리핀 교사가 가르친 말레이시아 학생, 의사가 번호로 취급할 때 이름을 기억해준 필리핀 간호사를 만난 싱가포르 환자. 이런 개인적 연결은 정치적 서사를 압도합니다. 필리핀은 장기전을 펼치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벽을 쌓을 때 필리핀은 다리를 놓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고립으로 문화를 보호할 때 필리핀은 통합으로 문화를 퍼뜨리죠. 친절을 통한 문화적 침투예요.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왜 필리핀을 무시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돌아보는 것보다 쉬우니까요. 필리핀은 작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작동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거든요. 혼돈이 조직을 이기고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수세기의 식민 지배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것 말이죠. 필리핀은 아시아 개발 공식을 거부했어요. 효율적인 권위주의 대신 엉망인 민주주의를 택했고 경직성 대신 적응력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다르게 선택한 나라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잘못 선택한 거라면 어떡하냐는 거죠. 비평가들이 우월성 서사를 만드는 동안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라를 무너뜨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로벌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증오는 필리핀에 관한 게 아닙니다. 필리핀이 증명하는 것에 관한 거죠.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형식적 구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